저희가 이제 사례 데모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반 빔 백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스텐, 쿠버네티스의 백업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요 장표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실시간 DR, VMware를 스탠바이 DR 센터에 있는 스탠바이 VMware에 빔을 통해서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중요 업무들은 또 비중요 업무들은 그냥 백업을 해서 에전트 리스로 백업을 해서 DR 센터에 있는 백업 서버에 복제만 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 업무들은 실시간적으로 복제를 떠서 장애가 생기면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을 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 업무들,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업무들도 올라와야 같이 업무가 다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영역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제가 위에 설명드린 즉시 복구, 백업된 저장소로, 어차피 DR 센터에는 실시간으로 복제가 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저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즉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들은 5분 안에 즉시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다 브링업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VM의 일반적인 VM 환경,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물리서버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오픈시프트 환경으로 세 가지를 같이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복합되어 있는 환경을 빔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서버에 있는 거를 빔을 통해서 백업을 했고, 또 이 물리서버를 누타닉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또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잡고 계셨고, 그래서 빔을 구매하셔서 빔의 라이센스만으로 백업도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무료로 했던 그런 네.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의 오픈시프트도 빔을 통해서 다 일원화시켜서 백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에 대한 데모 다이어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 클러스터 안에 MySQL 팟 네임스페이스, MySQL 어플리케이션을 백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MySQL을 복구를 하고, 그래서 백업하고 나서 해당 MySQL DB의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복구된 DB에서 테이블이 제대로 보이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클라우드 다른 클러스터, 쿠버네티스의 다른 클러스터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저희 카스텐의 메인 대시보드이고요. 네. 네, 뭐 일반적인 사이즈는 얼마냐, 정책이 얼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폴리시를 클릭을 해서 UI가 좀 시원시원하네요. 네, 심플합니다. 복잡한 옵션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을 백업 정책을 하나 만들고, MySQL 백업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할 거고, 뭐 일단 온디맨드로 하겠습니다. 네. 뭐 스케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시고, 이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백업이 수행을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백업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백업은 이제 스냅베이스로 수행이 되고요. 여기서 좀 다른 레가시 솔루션과 차이점은, 이 DB를 스냅샷으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DB의 어떤 퀴징, DB를 잠깐 멈춤, 또는 스냅 찍기 전에 어떤 메모리상에 있던 영역을 플래싱, 디스크 플래시 시킨다든지, 플러싱 시킨다든지, 이런 오퍼레이션, 어떤 커맨드를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솔루션들은 이걸 다 매뉴얼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 사람이? 네, 제품이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10개 내외, 엔지니어가 와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 1000개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는 거의 죽음인 거죠. 하다가 또 오류가 발생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사용자 실수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초기 구성할 때 막 엄청 고생해서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의 특성상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빈번하게 자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DB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DB를 퀴징 시키는 명령의 옵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인 거죠. 그 스크립트를 다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스크립트 만들 필요 없거든요. 저희가 DB 버전에 맞는 퀴징 커맨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냅 찍기 전에 다 날려서 그냥 자동으로 스냅 찍는 거고요. 정확성을 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로 백업을 했고, 요게 POC 할 때 가장 반응이 그쵸. 좋겠네요. 네네. 가끔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DB를 운영한 DBA 분들이 깜짝 놀라서 오 이게 이렇게 쉽게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DB 쪽에 그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 복구를 DB를 하다 보면 DBA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백업을 수행을 하고 이제 테이블을 드랍하는 명령을 날려봤어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은 테이블인 카스텐 데모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돌려봤고요. 지금 이제 백업이 끝나고 업무 중인 그 MySQL 커넬 서비스에 네. 삭제 명령을 날린 거고요. 네. 그 해당 테이블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MySQL 컨테이너를 이제 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커버리 포인트, 온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제일 클릭을 하고 네, 하면 이제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만 백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한번 클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뭐냐? 그래서 리스토어를 누르시고 리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스토어가 진행이 됩니다. 네. 리스토어 작업이 들어왔고 어플리케이션 리스토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스토어가 끝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복구된 어플리케이션 들어서 그 테이블 정보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까 삭제가 됐던 네. 테이블 이 카스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 정보가 복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요즘 인프라들은 워낙 하드웨어가 탄탄해서 하드웨어적인 페일리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장애는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못된 오퍼레이션으로 테이블 삭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백업은 물리적으로 백업을 해서 테이블 단위에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DBA가 관여를 해야 되고 어려운 게 있는데 보신 것처럼 정말 심플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 리스토어가 아닌 익스포트를 하고 다른 클러스터에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어플라이를 저희는 오퍼레이션 리스토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로도 이렇게 보여요. 이런 커맨드 날릴 거다. 그래서 나는 수작업으로 배치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거를 카피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익스포트를 하고 익스포트가 되면 이런 키값을 제공을 하거든요. 키값을 가지고 임포트를 할 때 키값을 넣어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세컨드리 클러스터라고 이제 별도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로 리스토어를 하기 전에 정책을 하나 또 만들 거고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객들은 우리는 DR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카스텐을 이용해서 또 DR까지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임포트라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임포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뭐 그 사이즈가 되게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정책이 돌고 나서 임포트가 끝난 겁니다. 근데 임포트를 끝났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환경이 약간씩은 틀리기 때문에 그 볼륨이 다른 볼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임포트를 했지만 얘를 그 볼륨에 적용하는 작업들 정합선 유지한 상태로 다시 적용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다른 솔루션을 다 매뉴얼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데모를 보시면은 이걸 또 자동화해서 어플라이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애저스다가 GCP로 가면 GCP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볼륨 규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아서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클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플랫폼도 너무 많고 또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항목이나 구성대로 뭐 원활하게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가끔 접근하다 보면 스탠다드하지 않은 이상한 뭐 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거쳐야 되지만 대부분의 환경은 저희만큼 따라올 수 있는 솔루션이 일단 없다라고 네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용물을 변경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자동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백 관련돼 가지고 이제 POC 많이 하시죠. 하면 거의 다 POC만 하면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뭐 고객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처음에 조그맣게 증설이 돼서 들어갔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큰 고객들 몇 군데 계십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그 기존의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이 가볍게만 있고 이 온프레미스에 대한 백업 앤 리커버리에 대한 컨셉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OS 레벨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스냅 찍어서 한 방에 딱 보호하면 되겠지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복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트랜지션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트랜지션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은 재수 좋으면 복구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복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업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100개의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라도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쿠버네티스 전문 툴을 써서 보호하셔야지만이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리프트 시프트로 옮긴 거라면 간단할 수 있겠지만 온프레미스와 비슷하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뭐 만든 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냥 태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면 클라우드니까 온프레미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위에 말씀드린 서로 다른 이기종 환경의 워크로드들도 빔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이 쿠버네티스 환경인 경우에도 이 카스텐이 다 알아서 최대한 자동화되게끔 해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데모는 VM 형태의 VM을 저희가 이미지 단위에 스냅 백업을 해서 즉시 복구를 해서 바로 정말 OS가 올라오는지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SQL이나 뭐 오라클 여러 가지가 있고 브라우저를 하시면은 리커버 시점을 찾으실 수가 있고 찍어서 클릭 배로 하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백업 받은 거를 이렇게 브라우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퍼블리시 DB, 리스터 DB, 스키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퍼블리시 DB 같은 경우가 리스토어를 시키지 않고 프로덕트 서버라든지 개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붙이는 역할의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정말 파워풀하고 DBA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이고요. 네, A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찍어서 브라우저를 하시게 되면 조직이 보이고 밑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쭉 나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냥 복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컴페어드 위드 프로덕션은 실제 서비스 중인 AD 서버와 통신을 해서 백업본하고 비교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시점을 찍어서 복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즉시 복구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업해서 다른 위치로 복구를 수행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름하고 호스트의 IP, 하이퍼바이저 쪽의 호스트 IP를 주시게 되면, 그리고 뭐 바로 킬 거냐, 리스트하고 바로 킬 거냐. 자, 이렇게 수행이 되면, 이렇게 수행하신 걸 지금 보시면,
뭐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작업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백업 관리 콘솔에서 클릭만 한 거고 나머지 그 VM 생성이라든지 데이터 컨버팅, 데이터 붓는 역할들은 다 이 하이퍼바이저 단에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API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인스턴스 리커버리 즉시 복구를 한 거고요. 그 프로덕트 서버 쪽에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고 백업 저장소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를 NFS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서 VM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VM을 띄우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리스토어 즉시 복구를 하고 나서 지금 콘솔을 보시면 이제 OS가 뜨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리스토어가 아니고 즉시 복구로 바로바로 뜨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 정말 1분이면 바로 그냥 OS가 부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 복구가 다 끝나서 로그인까지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덕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라고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백업 스토리지로 서비스를 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계속 리스토어를 합니다.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토어가 다 끝나면 테이크오버. 네, 테이크오버 할 때도 온라인상에 테이크오버를 합니다. 마치 VM의 V모션처럼 테이크오버 작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애가 났을 때 막 장비 구하고 복구 언제 끝나 리스토어 언제 끝나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네. 즉시 복구를 써서 그냥 바로 서비스를 재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 서버도 되고 가상화도 되고. 이건 이제 VM에 한해서 이런 기능이 아니요. VM웨어, 하이퍼V, 누타닉스 다 네, 오케이. 세 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즉시 복구가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 끝나면 끝나고 나면 네, 여기서 스탑 퍼블리싱 하게 되면 데이터 스토어 끊고 클리닝하는 작업까지 다 자동으로 해드려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